아까부터 왼손을 이렇게 고집하는 거야. 진짜 큰일이다 오늘.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등차설의 합부터 출발이거든. 이 등차설의 합은 되게 간단해. 진짜로 쉬운 논리야. 왜 간단하냐면 이거 우리가 이미 수학 교재 혹은 교과서에서 이 등차설의 합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이야기로 많이 접해봤어. 어떤 이야기로 접해봤냐면 옛날에 한 수학자가 있었대.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있어. 그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에서 만들어낸 계산법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또라이야. 초등학교 당시에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를 더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다른 애들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더해가고 있었대. 초등학생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이겠지. 근데 얘는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쫙 써놓고 그 안에서 규칙을 찾아버린 거야. 어떻게 찾아버리냐면 처음 나와 있는 1이라는 숫자랑 마지막에 있는 100이라는 숫자를 두 개를 더했어. 그랬더니 100일이 나오더라.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2와 100 바로 앞에 있는 99를 더했더니 똑같이 100일이 나오더라. 그러면 계속해서 다 더해 나가면 여전히 계속 100일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100일이라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전체 숫자는 100개가 있는데 그거를 2개씩 묶었으니까 순서쌍의 개수가 2분의 100개가 되겠구나 해서 바로 계산을 해버렸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이 계산을 그대로 등차설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돼. 왜 바로 등차설에다 적용시키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여기 있는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보잖아. 첫 항이 A1이야. A1이 1이야. 그죠? 두 번째 항이 A2라고 생각을 하면 이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사이를 봤더니 넘어오면서 플러스 1이 되더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1부터 100까지 나와 있는 숫자들은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을 100개를 나열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등차설의 규칙에 따라서 100번째 항까지를 나열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즉 다시 말하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이라는 녀석을 수열식으로 표현을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100까지를 더해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걸 다 더한 거다.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100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규칙을 이제 이렇게 수열로 표현을 해봤으니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가우스 계산법을 수열의 방식으로 한번 식을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애는 A1에다가 더하기 A100이 되겠지? 100번째 항이니까. 그 다음 나와 있는 애는 A2에다가 더하기 A99번째 항이 될 것이고.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결국에는 A1이랑 제일 마지막에 있는 A100을 더한 이렇게 생긴 합에 대한 숫자가 계속 나올 거란 얘기 되는 거지? 몇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2분의 100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A1에서부터 A2에서 쭉 해서 A의 n번째까지 더한 거다.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일 처음 나와 있는 A1에다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AN을 더하는 거야. 확인됐니? 그리고 항이 전체 몇 개야? 10개의 숫자, 10개의 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10개란다. n개의 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쌍인 이 A1과 AN을 더한 순서쌍이 2분의 n개 등장하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요 식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합을 직접적으로 구해내는 하나의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확인되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에서 등차 수열
AN이라는 녀석의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게 될 거냐 하면은 바로 그냥 2분의 n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되겠군요. 그리고 A1과 AN을 더한 순서쌍이 나오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합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길게 나열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지를 표현해줘도 되겠지. 근데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너무 공간 차지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는 많이 번거로움을 느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 이 녀석을 하나의 기호로 표현을 하게 돼. 어떻게 하느냐? 합을 뜻하는 영어 단어 뭐 있어? 그렇지. 그래서 대문자 s를 쓰고요. 뒤에 조그맣게 n이라고 붙여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sn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이는 sn은 지금부터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처럼 sn을 이렇게 써놓게 되면 얘가 뜻하는 거는 우리가 A1에서부터 A2 더하기 쭉 해서 A의 n번째 항까지 합이다라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책에 등차수의 합 처음 시작하는 부분 있지? 유형 몇 번이지? 6번. 거기다가 요거 두 줄만 딱 적어놔. 그래서 요 두 줄을 외워버리셔야 됩니다. 요 두 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는 거에서 6번, 7번, 8번까지 다 그냥 통합을 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줄이 딱 오늘 배워야 될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요약 정리입니다. 씨. 담이 붙어버리니까 진짜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예전에는 이렇게 담 붙어도 그냥 막 수업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숨을 못 쉬겠네. 뭐가 붙었다고요? 담이 붙었다고 하지. 이게 뭐예요? 근육에 신경 전달을 해야 되는데 특정 물질이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가로 막아버린 거야. 신경 전달이 지금 안 돼. 신경에 전기신호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약을 먹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아침에 출발할 때 약을 하나 먹었고 학원에 있는 것도 약을 갖다 먹었는데도 아직도 계속 이 상태야. 아마 하루 종일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은요? 내일 모르겠어. 보통 이렇게 담 붙으면 한 하루 이틀 계속 가는데 그나마 내일은 칠판 판서 수업이 없어서 다행이지. 오늘이 제일 걱정이야 지금. 자, 적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먹는데 합공식에 대한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합공식의 활용처 첫 번째는요. 정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사용을 하는 거야. 특정 한 가지의 합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합계산. 자, 그러면 이 합계산을 할 때 첫 번째 유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써볼 거야. 잘 봐. 첫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4야. 세 번째 항이 7이야. 등등등 하고 가는 하나의 등차수열이 존재할 거야. 확인됐니? 그랬을 때 이 등차수열에 합을 찾을 건데 얼마까지 합을 찾을 거냐면 S10까지 찾을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여기 보니 이 S10이라는 말 해석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 즉 얘는 1항에서부터 10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10항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야지만 1항과 10항을 더한 순서쌍을 만들어낼 거니까. 확인돼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A10을 찾아야 돼. 그러면 결국 일반항 AM 만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여기다가 이제 n자리에 10을 대입해서 숫자를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10개를 직접 나열하는 거는 미친 짓이고. 확인되죠? 그러면 어떻게 써? 첫 항 1에다가 더하기 n-1에다가 공차가 3이었지? 그래서 식을 싹 정리했더니 3n-2라는 일반항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걸 토대로 A10을 찾는 거지. 얼마야? 28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S10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지? S10은 2분의 10이지. 전체 10개 항에서 2개씩 순서성 만들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A1 더하기 A10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자, 숫자만 대입하자. 그럼 2분의 10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28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29 곱하기 5가 되는 거잖아. 얼마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야. 즉, 첫 번째 유형은 말 그대로 정말 합을 찾아내는 거.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두 번째, 이런 문제도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 등차수열의 합. SN이 나올 거야. 그 SN을 뭐라고 썼냐면 n의 제곱에 플러스 4n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확인됐니?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보고서 A7을 찾아볼 거야. 7번째 항이 얼마냐? 이 등차수의 7번째 항이 얼마냐를 찾아보는 거야. 확인됐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S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이다라고 쓰잖아? 그럼 이거는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1항부터 7항까지의 합을 이렇게 쓰게 되겠지? 맞니? 그럼 자, 다시 S6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6은 1항부터 어디까지야? 6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고 빼버렸더니 S7이라는 7항까지 합에서 S6이라는 6항까지 합을 빼버리게 되면 싹 사라지면서 뭐만 남아? 7번째 항만 딱 남는 거지? 맞니? 여기서부터 우리는 추가적인 외워야 될 공식 두 번째 공식이 등장하는 거야. 뭐가 되느냐?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뺄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 n번째 항만 딱 남게 된다고.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 내용 우리 6번에다가 저 내용 적어놨지? 그거 밑에다가 요 내용 한 줄까지 같이 적어놔. 오늘 외워야 될 두 번째 얘기야. 이거는 비단 등차 수열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전부 다 통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꼭 기억을 해놔야 된다. 적어놨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7 계산할 수 있겠지? 7번째 항 계산 가능하잖아. 어떻게 하면 돼? 7번째 항까지 합해서 6번째 항까지 합을 딱 빼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하자. 7번째 항까지 합이면 여기 n자리에 7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냥 편안하게 7의 제곱에다 플러스 28이라고 써볼 거야. 확인되니? 거기서 S6 찾을 거야. 그럼 빼기 해놓고 6의 제곱에서 플러스 24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맞니? 계산하자. 그러면 7, 7에 49에서 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져? 49에서 36 빼면은 13. 여기다가 더하기 28에서 24 빼면 14예요. 13네, 14. 4. 이렇게 되지? 그래서 계산 결과 얼마? 17. 그래서 7번째 항은 17이 되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확인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분류는 따로 안 해놨는데 두 번째 합공식을 통해서 합공식으로 일반항을 찾는 방법, 일반항 찾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공식을 활용한 문제 유형으로 등장을 해.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야.
일반항을 보고, 즉 수열을 보고 합을 계산할 수 있겠니? 라고 처음에 물어보는 거야. 계산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합을 내가 합 계산한 걸 줄 테니까 그걸 보고 다시 원래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거지. 즉 일반항을 가지고 합을 만들어내고 합을 보고 다시 일반항으로 복원해내는 거. 그 두 가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합을 보고 일반항으로 바꾸는 거 두 번째 얘기 있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두 번째 얘기야. 이어지는 거야. 합공식으로부터 일반항을 복원해내는 거. 즉 합공식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면 A1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A의 n번째까지를 다 더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SN으로 쓰자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확인되죠? 자, 그럼 다시 내가 A1에서부터 A의 n-1번째 항까지를 더하게 되면 그럼 그때는 S의 n-1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두 식을 연립해서 직접 우리는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n-1번째까지랑 여기 있는 n-1번째까지가 다 소거가 되겠지? 맞니? 결국에 남는 게 누구야? AN이 남게 될 것이고 얘는 SN에서 마이너스 S의 n-1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 하나 풀면서 확인해서 일반화까지 시켜놨으니까 정리가 가능한 거지.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식을 통해서 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 문제를 다시 만들어 볼 테니까 이제부터 잘 봐. 내가 AN이라는 일반항을 그냥 줄게. 이렇게 그냥 줄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지금 저기 보이는 애가 등차 수열이거든요. 첫 항이 얼마죠? 1. 공차는 얼마죠? 3. n과 곱해지는 n의 개수가 공차라고 본 얘기를 했으니까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일반항을 보고 우리는 지금부터 SN이라는 수열의 합을 찾아볼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항이 총 몇 개야? n개를 다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순서상은 2분의 n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첫 항이 1이었지.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항, n번째 항이 되겠지? 뭐라고 쓰면 돼? 그냥 3n-2라고 써버리면 돼. 확인됐니? 자, 정리만 할 거야. 그러면 2분의 어떻게 됩니까? 3n의 제곱 마이너스 n이 돼버리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냥 계산 쭉 해서 정리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등차수열의 합이 돼버리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거 한번 찾아볼래? S의 n-1번째 항까지의 합. 방금 전과 같은 방법을 취해도 되겠지? 이렇게 직접 합공식을 바로 사용해서. 근데 합이 만들어졌잖아, 지금처럼. 그럼 굳이 합공식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공식에 숫자만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숫자만 대입해보자. 그러면 2분의 어떻게 되지? 3의 n-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n-1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전개할 거야. 쭉 전개해서 마찬가지로 동량끼리 정리하자. 그럼 분모는 2가 되겠지? 분자는요? 일단 3n제곱 나오겠지? 1차항 찾아라. 마이너스 7n. 상수 찾아라.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확인됐어요? 그럼 우리가 n번째 항까지의 합과 n-1번째 항까지의 합 두 개를 빼버리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일반항 AN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지? 맞아? 찾자. 계산해. 그러면 3n제곱 사라지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는 거니까 2분의 6n이니까 그냥 바로 3n이라고 써도 되지. 상수 2분의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써버려도 되잖아요.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일반항을 보고 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합을 가지고 다시 일반항을 찾았더니 같은 일반항이 나오지? 확인되니? 그러니까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직접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됐니?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숫자를 바꿔볼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 거야. 또 다른 예인데 SN을 2분의 3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 정도로 한번 적어보자. 우리가 지금 SN 여기서 나왔었던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상수 하나가 추가가 된 거지 지금. 확인됐니?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일반항 AN을 한번 찾아볼 거야. 이렇게 생긴 수열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S에 n-1번장까지 합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지? 찾자고요. 그러면 2분의 3의 괄호하고 n-1에 완전제곱 마이너스 n-1에 플러스 4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맞아? 지은이 되고 있냐? 주현이는? 됐어요. 자, 빼자. 그러면 분명히 일반항 AN 나올 거야. 그치? 자, 계산하면요. 일단 요거 전개부터 할까? 2분의 3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8 되는 거지? 네. 자, 빼봐 이제. 8 아니 8 맞네요. 네, 네. 빼봐. 뭐 나와? 이거 빼는데 모르게 오래 걸려. 3n 3n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래, 이렇게 나와버리지. 맞아요? 야, 그럼 여기서부터 잘 봐봐. SN이 이렇게 나왔을 때 수열의 합을 찾았더니 일반항을 찾았더니 3n-2였지. SN이 바뀌었지. 모양이 달라졌잖아. 수열의 합 모양이. 맞지? 그랬더니 똑같이 나왔어. 누가 맞는 거야? 둘 다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아? 같은 일반항이 나올 수가 있어? 생각해봐. 일반항이 하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일반항이 나왔잖아. 합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한 가지가 나와야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더할 건데 어떻게 더하면 5050이 되고 어떻게 더하면 5054가 돼?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무조건 505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을 계산했더니 수열의 합을 찾았더니 이렇게 생긴 합이 나오거나 이렇게 생긴 합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확인되니? 확인돼? 다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해봐. 합이 이런 모양이야. 1항부터 n항까지를 다 더했더니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나왔어. 이런 합이 나와서 일반항을 찾은 거야.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게 얘고 혹은 얘잖아. 이 둘은 같은 수열을 더한 거야? 다른 수열을 더한 거야? 다른 걸 더하니까 다른 합이 나오게 된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일반항을 찾아놨더니 어때? 같은 수열을 더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지? 계산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거잖아. 맞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야. 이해돼?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해결하고 점검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수열의 합을 보고 일반항을 직접적으로 찾아내게 될 때는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숫자를 지금 대충 아무렇게나 막 써놨는데 당장 같은 게 나와버렸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수열의 합에 대한 즉 SN이라는 녀석에 대한 성질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짐작을 좀 하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 SN이라는 수열의 합의 기호에 대한 성질에 대한 얘기야.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자, 첫 번째. 아우, 저걸 주술 자신이 없다. S1이라고 내가 이렇게 써볼 거야. S1. 말로 한번 해석해 볼까? S1이 뭐지? 1항부터 1항까지의 합. 다시 말하면 S1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 S1은 1항까지의 합이야. 맞죠? 그러면 이걸 내가 다시 쓰면 1항까지의 합은 1항까지 항이 몇 개 있어? 1항부터 1항까지면 한 개지. 즉 누구? A1 하나밖에 없는 거지. 즉 얘는 그냥 A1이야. S1은 곧 A1이야. 확인돼요? 그럼 자, 다시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 S2라고 썼어. 그럼 이건 뭐야? 2항까지. 어디서부터? 1항. 맞아요. 1항에서부터 2항까지의 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얘는 다시 기호로 쓰면은 A1에다가 더하기 A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확인되니? 확인돼?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S1이 곧 뭐야? A1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우리가 지금부터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볼 거거든?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볼 건데, 요 경우를 1번 수열이라고 이름 붙이고, 요 경우를 2번 수열이라고 이름 붙여볼게. 오케이? 자, S1, S2, S3, S4 정도까지만 1번 수열에 해당하는 숫자들 한번 나열을 좀 해보자. 4? 너무 많다. 3까지만 해보자. 자, 1번 수열의 S1 값 찾아봐. 얼마야? 1번 수열의 S1. 1번 저기다 이름 붙여놨잖아. 1번 수열의 S1. 1. 자, 2번 수열의 S1. 얼마? 얼마? 3. 자, 그럼 S2를 찾아볼 거야. 1번 수열의 S2. 2 대입하면 되잖아요. 얼마 나와? 4? 산수 빨리 안 할래? 뒤지기 싫으면 빨리 해라. 얼마야? 5. S2. 2번 수열의 S2는? 7. 자, S3. 3번 수열의 S, 1번 수열의 S3. 12. 12? 네. 12? 네. 미친 거 아니야? 12 아니에요. 내가 산수까지 해줘야 되냐? 12. 맞아? 그래. 2번 수열의 S3. 14. 자, 하나 더 찾자. 테스트 해야 되겠어. S4. 1번 수열의 S4. 22. 22. 2번 수열의 S4. 24. 그래,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럼 이제 봐. S1은 곧 누구랑 똑같다 그랬지? A1이지. 그 다음에 S2는 A1에다가 A2 더한 거겠지? 당연한 얘기겠지? 그 다음에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S4는 A1에서부터 A4까지의 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맞죠? 이걸 토대로 우리는 다시 A1, A2, A3, A4라는 4개의 항을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찾아볼 거야. 오케이? 1번. A1이 곧 1이잖아. 1이겠지? 1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5를 만들었단 얘기지? 그럼 A2가 얼마야? 4 되면 되지? 다시 이거 두 개 더하면 5였지? 5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10이 됐단 얘기지? 그럼 A3가 7 마찬가지 방법으로 10 되는 거 확인되지? 확인되니? 자,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거는 첫 항이 얼마야? 3이네. 맞니? 자, 그 다음에 얘가 3이잖아. 여기 얼마야? 세 번째 항은 3에다 4 더하면 7이잖아. 7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10이 됐단 얘기지? 네. 맞아? 아, 여기 14 됐단 얘기잖아. 얼마야? 7. 네? 아, 7.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4에다가 A4를 더해서 24 만들어진 거지? 얼마야? 10. 이렇게 이제 항들이 쭉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됐니? 자, 이때 1번과 2번 수열의 차이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어? 1번은 등차수요. 1번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그제? 근데 2번은 어때? 첫 번째 항은 안 되고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쭉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 첫 번째 항만 빼면 등차 수열이 되잖아. 근데 첫 번째 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일 뿐인 거고.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항의 입장을 1번과 2번에서 모두 첫 번째 항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둘 다 2항부터는 등차수열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구했던 수열의 합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구했던 수열의 합에서는 2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맞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나왔지. 이렇게 일반항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 일반항이 나왔을 때 이게 첫 번째 항부터인지 두 번째 항부터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것만 갖고서. 그래서 얘에서 찾은 여기 AN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찾았지. 결국 A1이라는 녀석을 찾아보는 거야. 얼마 나와? 여기서 1. 그 다음에 S1도 똑같이 A1이랑 같은 거라 그랬잖아. S1 여기다 숫자 대입해서 찾는 거야. 얼마 나와? 1. 그럼 둘이 현재 같지. 맞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n이 1일 때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번엔 요경으로 따라가자. A1 찾을 거야. 얼마야? 1이지. S1 찾을 거야. 얼마였지? 4였지. 둘이 서로 다르지.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이 규칙으로는 첫 번째 항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규칙은 n이 2 이상에서만 써먹을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될 거라는 얘기야.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에서는. 확인되니 안 되니? 이해돼요? 즉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수열의 합 수열의 합 SN에서 SM-SM-1번째 항을 해서 AN이 된다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 일반항 AN을 찾은 후에는 일반항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S1이랑 A1 값을 비교해서 n이 1 이상인지 또는 n이 2 이상에서부터 등차 수열의 규칙이 성립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1항부터 수열의 합이 될지 2항부터 합이 될지가 모르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확인됩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등차 수열에서는 A1과 S1이 같은 경우랑 A1과 S1이 다른 경우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1하고 S1이 같을 때가 되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1이랑 S1이랑 다를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항상 비교하면서 찾아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 알겠니? 이게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유형 1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유형 12번에다가 요 내용을 같이 좀 적어놔. 요 두 번째 거는 요건 적지 말고
요거 세 줄을 적어놓으면 되겠지? 요거 세 줄이 유형 12번에 있는 내용의 전체니까. 오케이? 얼른 적어놔. 빨리빨리 적어라. 지금 아파 죽겠다. 잔소리하게 하지 말고. 다 적었나요? 벌써 다 적었어? 아, 그럼 네? 라고 한 거였어? 아, 네가 아니라 난 네 했다고. 아, 미치겠네. 오늘 영상 보면 아주 곡소리가 나겠다. 어우 하면서 계속. 주연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네. 확실히 이해돼? 네. 지은이는 이해돼? 응. 그러면 이거까지 다 적고 나면 선생님 공식 하나 가르쳐 줄게.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이 등차수의 합을 계산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복잡해요? 응? 복잡해요? 아니, 개쉬움. 근해 공식만 해요? 근해 공식보다 쉬워. 자, 다 됐어? 그러면 이제 공식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해볼 거야. 잘 봐. 아우. 자, 세 번째.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완벽한 공식, 내가 만든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잘 봐. 우리가 AN이라는 하나의 수열이 있고 얘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 보고 SN이라는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을 찾아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SN을 찾는 방법은 2분의 N에다가 곱하기 A1 더하기 AN으로 우리가 쓰게 되겠지. 맞니? 맞아? 합을 구하는 건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자, 이때 잘 봐.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AN이라는 녀석을 식의 형태로 본다면 이거 N에 관한 1차식이야. 몇 N에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라고 나오게 될 거니까. 맞니?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 상수, 결국에 이거 두 개가 N에 관한 1차식이 되겠지? 더해지게 되면 거기다 N을 곱했지. 그럼 SN이 뭐가 되는 거야? N에 관한 2차식이 되겠지? 맞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SN이라는 녀석을 딱 써놓은 거를 문제에 이제 주어지게 될 거 아니야? 그 SN이 N에 관한 2차식의 꼴로 등장을 했다. 2차식의 꼴로 등장을 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겠지. AN의 제곱에 플러스 BN에다가 플러스 C를 한 모양으로 가지겠지. 확인돼요? A 0일 수도 있어. A가 0은 안 되지. B가 0이랑 C가 0은 돼도. 조금 보자. 야, 그래서 조건을 나보고 붙이라고? 야, 이 새끼야, 그건 당연한 상식인데 이거를 이제 와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 것까지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냐? 왜 A, B, C가 상수라는 조건까지 붙여달라고 하지 왜? 네. 나이씨. 아파 죽겠는데 저게 또 신경 건드리네. 좋아, 알았어. 이렇게. 확인됐지? 이렇게 꼴로 등장하게 됐을 때 우리가 원래대로 일반항 AN을 찾으려고 하면 SN에서 S의 N-1을 구한 다음에 빼버려야 되지.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찾아도 돼. 여기서 바로 일반항 AN은 바로 찾을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는 똑같냐면 이 식을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 지금 아직 안 배웠잖아. 미분하는 거를 쉽게 그냥 공식 삼아서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지수 있지. 앞으로 내리는 거거든. 지수를 앞으로 내려. 그리고 이 지수의 크기를 하나 줄이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내려와야 돼? 2가 내려오고 A, N의 1제곱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 항은 여기 원래 1제곱 있었지. 내려오면 b가 되지. b n의 0제곱인데 n의 0제곱은 그냥 1이니까 생략해도 되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는 n이 없지. 네. 맞지? n이 없는 애는 그냥 삭제시키는 거야. 미지수가 없는 애는 그냥 없다. 확인됩니까?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한 번만 더 계산하면 돼. 그냥 a 한 번만 딱 빼주면 돼. 그러면 일반항이 무조건 나와. 확인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항만 찾고 끝이 아니었잖아. 분명히 1항부터인지 2항부터인지 A1하고 S1을 비교해봐야 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1항부터 n이 1부터 규칙이 통용될 거냐, 이 등차수의 규칙을 따라갈 거냐, 2부터 따라갈 거냐를 또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것도 한 번에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게 되느냐? 원래 있던 2차식 있지? C가 0이잖아? 그러면 n이 1항부터 규칙을 통용시켜. 그리고 C가 0이 아니잖아? 그러면 n이 2항부터 규칙을 통용시켜. 이렇게 하나의 공식을 만들고 이거 그냥 외워놓고 이걸로 문제 풀어도 돼.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 자, SN을 지금부터 만들 건데 주연아, 2차식 하나 불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 네. 10에 10n 제곱. 플러스 100n. 어차피 네가 계산할 거야. 아, 1.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일반항 찾을 거거든? 원래 있던 시계 모양대로 따라가잖아? A가 10이고 B가 100이고 C가 1이지. 그럼 우리 여기서 일반항을 바로 찾으라고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내려오지. 네. 20 n의 1제곱이니까 그냥 n.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면 n의 0제곱 되니까 n이 사라지지. 앞에 100만 그냥 남는 거지. 맞아? 그리고 여기서 A에 나와 있는 10 있지. 한 번만 빼주면 돼. 이렇게. 그럼 뭐가 돼? 20n 플러스 90이 돼버리지. 그리고 C가 1이잖아. 0이 아니지. 그러니까 2항부터 규칙을 가져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일반항을 제대로 찾아서 이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제대로 찾는 방법은 SN에서 결국에는 S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SN을 쓰면 10n의 제곱 플러스 100n 플러스 1이었고 빼버리게 되면 10의 n-1의 완전 제곱 플러스 100의 n-1 플러스 1 되는 거지. 산수해 10n 제곱.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플러스 80엔. 플러스 80n 확실합니까? 네. 그 다음엔요? 마이너스 80. 이렇게. 확인돼요? 빼자. 그러면 AN이라는 일반항 나오겠지? 10n 제곱 사라질 거고 빼면은 20n 오, 네. 플러스 90 되지. 맞아? 이제 우리는 비교만 하면 돼. A1 찾아라. 여기서 찾는 거겠지? 얼마? 110. S1 찾아라. 여기서 찾아야 되겠지? 얼마야? 111. 다르지? 그러니까 n이 얼마부터? 2항부터. 어때?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요거 그냥 외워놓고 문제 풀어도 돼. 여러분들이 지금 선행하는 중이라서 이렇게까지 복잡한 계산 안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뭔지 알겠니? 그럼 미분한다라는 게 헷갈리면 그냥 일반항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외워버려도 상관없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책에 12번 밑에 혹시 빈 공간 있니? 그러면 맨 위에 쪽이라도 하여튼 136쪽 어디든 공간 있는 데다가 적어놔. 미치겠다. 저 공식만 적어놔. 여기만 적으면 돼.
요거. 저거 미적분에서 나와요. 안 나와. 내가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 이건 다른 책에도 안 나오는 공식이야. 그래서 알고 있으면 얘네가 확실히 공부하기 편하니까. 원래 이거 고등학생들 내신용으로 만들었던 거야. 다 증명하면서. 그래서 그냥 외워놓고 시험 볼 때 객관식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기왕 얘기하는 거 같이 얘기해주면 좋잖아. 다 적었어? 아니요. 책에서 적어놨니? 친구들한테 문제 풀 때 자랑해. 수열에 합이 딱 나왔어. 애가 막 1반원 찾느라고 개고생하고 있어. 그럼 그때 야 1반원 딱 이거네. 너 어떻게 했어? 그러면 암산이지. 이 정도는. 너 이거 암산 못하니? 이 정도로 하면서 이렇게 한번 던져주는 용도로 쓰는 거야. 알겠지 주연아? 이 정도 암산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너 암산 연습 어떻게 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5일로에 박정선 선생님이 가르쳐줬다. 암산을 잘하는 방법을. 나도 알려줘. 그러면은 이거 그냥 딱 보면 보이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주라고. 알겠죠? 기가 막히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있는 거 한 번씩 간단하게 좀 풀어보면서 그러고서 넘어가 보자. 자, 135쪽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숙제로 몇 번까지 내줬지 내가? 135쪽은 다 안 내줬지? 자, 5번 문제는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8이고 제곱의 합이 140이라고 그랬어. 이거는 그냥 곱셈 공식으로 문제 풀어버리는 얘기랑 똑같아. 자, 왜 그렇게 되냐면 5번 문제를 3개의 숫자를 이렇게 써보자.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가운데 있는 애 하나를 A, 그 앞에 있는 애를 A-D,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애를 A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3개의 숫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지. 공차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니까. 확인돼요? 확인되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현했을 때의 장점은 공차를 없앨 수 있어. 결국에 이 3개의 숫자를 우리가 더했을 때 결과물이 3A가 되면서 얘가 바로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는 1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3개의 숫자를 A가 6인 걸 알았으니 가운데 있는 애를 6-D, 그 다음에 6 플러스 D 이렇게 3개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이 상태로 뭐 하면 돼?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해서 더한 게 얼마래? 지금 문제에서 140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확인됐니? 그럼 이걸 쭉 풀어버리면 공차 D값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암산 빠르게. 암산 빠르게. 딱 봐도 4 아니냐? 정확하면 풀마사. 암산 되잖아, 이 정도는. 답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보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결국에 3개의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찾으면 돼? 2랑 6이랑 10 이렇게 3개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3개의 숫자를 뭐 하래? 곱하래. 그럼 정답 얼마야? 야 인간들 이거 3개 곱하면 얼마냐고. 120. 그래 그렇게 해서 그냥 찾는 거야. 이렇게 원래대로면 이거 2차식 풀어야 되는 거야. 그냥 난 딱 보고 찾은 거니까 너넨 그렇게 하지 말고 풀어. 자 그럼 이제 6번부터가 본격적으로 등차수의 합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A2가 5라고 나와 있고 A8이 17이라고 나와 있어. 이 상태로 1항부터 15항까지의 합, 다시 말하면 S15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등차수열인 걸 알잖아. 그러면 우리 15항까지의 합을 찾으려면 첫 항과 끝 항이 뭐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등차수열이라는 것만 알고 첫 항과 끝 항을 확인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첫 항과 끝 항을 찾아서 공식을 이용해서 S15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찾는 방법. A2는 다시 말하면 첫 항 A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게 되는 거지. A8은 첫 항 A에다 공차 몇 번 더한 거야? 아니요. 7번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씩 연립해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자. 그럼 뭐가 만들어져? 빼면 6D가 12가 될 거고 D가 얼마가 돼? 2.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항 A1은 얼마야?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는 S15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식으로 쓰게 되면 2분의 15개의 순서쌍 그리고 첫 항 A1을 넣고 마지막 항 A15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15를 찾고 싶어. 또 일반항을 만들고 찾아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얘를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A 플러스 14D라고. 맞죠? 그럼 바로 계산되지. 일반항 굳이 안 찾아도. 얼마야? 이런 거를 계산을 못하니까 저런 거 암산이 안 되는 거야. 바로바로 나와야지. 그럼 자, 산수하면은 2분의 15에다가 곱하기 A1이 얼마야? 3이었지. 3 더하기 31. 그러면 얼마야? 255인가? 저 가를 쳐야 돼요. 암산 되지? 네, 맞네요. 15 곱하기 17이잖아. 됐어? 네, 요렇게 찾아내는 거야. 어렵지 않지? 산수가 어렵지? 자, 그럼 그 밑에 7번입니다. 두 개의 숫자 2와 74 사이에 m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첫 항이 2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A1, A2 등등등 해서 A의 n번째까지를 넣었고 74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때 모든 항의 합이 950이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 이거 S에 몇 번째 항까지 합을 찾는 거니? 항이 총 몇 개야? M 플러스 1개요. M 플러스 2개지. 아, 이게 여기까지가 M개고 맨 앞에 맨 뒤에 하나씩 더 있으니까. 맞죠? 그럼 이거의 합을 찾는 방법. 우리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M 플러스 1개의 순서쌍이 있어요. M 플러스 2개의 순서쌍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첫 항 누가 나오면 돼? 2가 나오면 되지? 끝항 74. 어차피 등차수를 이룰 거니까. 그러면 식 싹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38M 플러스 76을 계산한 게 950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문제에서 950 얘기했잖아. 그러면 M은 38M은 얼마야? 800 맞아? 그럼 M은 맞아? 너 계산도 안 해보고 내내 하고 있는 거지? 저거 대충 M에다가 28하면 1의 자리수가 4 나오니까 대충 맞겠다. 대충. 자, 요렇게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그 밑으로 또 가보죠. 이번에는 8번 문제. S10이 나왔고 S20이 나왔을 때 S30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또 봐. 잘 봐야 돼. 8번. 우리가 S10이라고 나왔지? 등차수열의 합으로. 맞아요? 그럼 이거 내가 다시 쓰면 2분의 10에다가 곱하기 첫 항을 A라고 해놓으면 끝 항을 A10이잖아. A 플러스 뭐라고 쓰면 돼? 9D라고 써버리면 되지? 맞니? 이게 얼마래? 80이라고 나왔지? 그제? 식정리 싹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 10A 플러스 45D가 80이다라고 써버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다시 S20이야. 그럼 S20은요, 2분의 20에다가 곱하기 첫 항 A에 더하기 끝 항 A 플러스 몇 D? 19D. 이게 얼마래? 야,
주영이 너 안 쳐다보고 계속 그렇게 멍 때리고 앉아갖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너 깐다. 360 맞지? 그럼 빠르게 암산을 쭉 하면 얘는 20A에다가 플러스 얼마야? 190D를 하면 360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S30을 찾으라고 시켰어. 그럼 S30을 식으로 만들면 2분의 30에다가 곱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29D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은 30A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 15 곱하기 29 해야 되는 거잖아. 맞니? 얼마야? 435D가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해야 되는 얘기야. 어떻게 할래? 두 개 연립해서 A랑 D 값 찾아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굳이 여기다 대입할 필요도 없어. A, D 값을 찾고 나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산수해버려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문제를 활용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공차를 사용해서 항들을 계속해서 선생님이 표현하고 있지. 생각보다 식을 되게 많이 간단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시겠어요? 요거 절대로 잊지 마. 아니면 요 방법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 잘 봐. 잘 봐. 진짜 잘 봐야 돼. 우리가 S10을 찾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A1에서부터 A10까지 더한 게 80이지.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잘 봐야 돼. S20은 어디서부터 출발이지? A1에서부터 A10까지 더하고 다시 A11부터 A20까지 더한 거고 이게 360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지. 맞아? 얘가 80이다. 그러면 우리는 A11부터 A12, A20까지 더한 게 280이다. 맞지? 맞니?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A11, A 플러스 10D지. A12는 A 플러스 11D지. 이때 얘를 여기 보이는 애 있지? A 플러스 D에다가 플러스 10D로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꿔놓으면 첫 항에다가 10D 더한 거지. 두 번째 항에다가 10D 더한 거지. 같은 논리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를 A 플러스 19D라고 쓰게 되는 거였잖아. 이거를 A 플러스 9D에다가 더하기 10D로 바꿔. 그러면 10번째 항에다가 10D 더한 거지. 맞아요? 그럼 다시 쓰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되잖아. A1에서부터 A10까지 더한 다음에 10D를 몇 번 더하는 거야? 10개. 맞니? 이게 280이야. 이거 80이지? 그럼 D가 얼마 돼? 이렇게 바로 찾는 것도 가능해. 일반항 공차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만 잘만 바꾸면. 즉 수열은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쉬운 방법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 방법을 내가 처음 풀이를 안 가져가고 그냥 지금 한번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이유가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 어려워. 니네가 아직은 어려서 어려워. 나이가 조금 더 차고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은 되게 쉽게 느껴질 거거든. 되게 편해 이렇게 풀면.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방법도 있어 정도로만 알아도. 알겠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처음 풀었을 때처럼 수열의 합으로 공식을 직접 짜서 만드는 것도 있었지? 맞니? 합에다가 직접 뭐 S10을 찾아라 하면은 2분의 10에다가 곱하기 첫 항 A 더하기 A 플러스 9D가 80이다 해서 그 식 정리해서 뭐였어? 5A 플러스 10A 플러스 얼마였니? 45D가 80이다 해서 바꿔서 했던 거. 처음 했을 때 연립해서 이제 문제 풀으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 방법으로 문제 풀어. 그게 제일 스탠다드 하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SN에서
SN에서 AN을 구할 때는 좀 복잡한 방법을 못 풀었잖아요. 이거 말고. 직접 빼서. 뭐 나누고. 나누고? 나눈 건 한 번 안 했는데? 나누고. 안 했는데? 네? 뭐 1항부터냐 2항부터냐? 네. 근데 만약 AN에서 SN을 구하는 거에서는 그냥 대입만 하고 경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줬잖아.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따졌을 때 C가 0이 아니잖아? 2항부터 등차 수열이지. 다시 말하면 2항부터 N항까지의 합으로 찾은 다음에 1항을 따로 더하는 거야. 합을 찾으려고 하면. 즉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써놨었던 뭐 첫 항이 3, 그 다음에 4, 6, 4, 7, 10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는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쫙 풀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2분의 n-1개의 항 곱하기 첫 항 4에다가 더하기 끝항 an 이렇게 더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3까지 딱 더하면 이게 이제 첫 항부터 끝 항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SN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반항 여기서는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공식으로 문제를 풀겠지만 첫 항이 등차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합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등차수열 AN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무조건 1항부터 등차수열이다 라는 규칙을 따라가 버린다고. 근데 지금 보는 문제들 보면 다 대부분이 등차수열 AN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뒤로 한 장 넘겨서요. 9번 문제 보자고요. 첫 항이 마이너스 20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 맞지? 그 SN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그랬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일단 SN 만들어 보라는 얘기가 되겠네. 맞니? 그럼 9번 문제 일단은 일반항 AN부터 만들어 볼 거야. 자, 일반항 만들어 봐. 첫 항이 마이너스 20이고 공차가 4래. 그럼 일반항 뭐 나오니? 마이너스 그냥 4n 마이너스 26이 일반항. 그럼 이걸 토대로 다시 SN이라는 일반항을 만들면 2분의 n에다가 첫 항 얼마였지? 마이너스 22였지? 그 다음 플러스 4n 마이너스 26 이렇게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네요. 확인돼요? 네. 자, 정리하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4n제곱, 2n제곱 마이너스 24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맞아? 네. 그러면 SN을 이렇게 생긴 2차식으로 썼어. 이 2차식의 값의 최소를 찾으라 그랬지? 2차 함수의 최소 이용하면 되겠네. 표준형 바꿔. 2에 n-6의 완전 제곱 마이너 72가 되는 거니? 네. 그러면 결국 n이 얼마일 때? 6일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7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거 n이 1 이상일 때만 당연하죠. n은 우리가 항에 번호를 붙인 거니까 n이 1 이상일 때만. 근데 지금은 꼭지점이 1 이상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따로 범위 안 나누고 그냥 바로 간 거야. 그 정도 구분 되잖아 이제. 네. 설마 그 정도 구분도 못 하려고. 자, 10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수의 총합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10번 문제 이렇게 해볼까? 두 자리 자연수 중에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수 제일 처음 나오는 애 누굴까? 11. 11? 그렇지. 두 번째 나오는 애는 10? 7이죠. 맞니? 그 다음 나오게 될 애는 23.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나올 거야. 맞니? 네.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라고 얘기를 했지? 네. 그러면 일단 여기 안에서 규칙을 찾아봐.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보니까 처음에 11이 나왔고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60 계속 커지고 있지? 맞아? 네.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야 돼? 등차수열. 그렇지. 등차수열에 그럼 일반항 찾아볼 거야. 어떻게 하면 돼? 6n 플러스 5라고 쓰면 되니? 네.
확인돼요? 자, 그럼 6n 플러스 5라고 해서 등차수를 1반항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숫자들의 합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끝에 나오는 애가 두 자리 수 중에 제일 큰 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가 되는 수 중에 두 자리 중에 제일 큰 애.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보이는 이 숫자로 계산을 했을 때 100보다 미만이 되는 가장 큰 수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니 아니니? 그럼 자 계산하자. 6n이 결국에는 95보다는 작아지게 될 거고 n이 결국에는 6분의 95보다는 작아지게 될 거야. 6분의 95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피면 15점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가장 큰 n값은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겠죠.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 n에다가 15를 대입한 게 가장 큰 수가 된다는 얘기지? 얼마 나와? 95가 될 거고 n이 15니까 15번째 항이 되겠군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셀의 합 15번째 항까지 합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5개의 순서쌍이 나올 거고 곱하기 첫 항이 11, 마지막 항이 9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쓰면은 15에다가 곱하기 53이 되는 건가요? 얼마입니까? 795 정답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11번 볼까요? 연속하는 30개의 자연수의 합이 645래요. 30개의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연속하는 30개의 숫자지. 맞죠?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 이렇게 생각해 볼까? 가장 작은 수, 가장 처음 나오는 수를 A1이라고 할 거야. 얼마라고 쓸래? 그냥 A. 확인됐니? 그러면 A2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1 되는 거지.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아, 네. 이렇게 해서 쭉 가서 그러면 30번째면 A 30이잖아. A 플러스 얼마 되면 돼? 29가 되면 되겠지? 네. 그럼 바로 등차수의 합공식 이용하는 거지. S30 어떻게 쓸 거야? 2분의 30 곱하기 2A 플러스 29라고 그냥 한 번에 써버려도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한 게 얼마란 얘기야? 30개의 자연수의 합이 645라고 나왔네? 그럼 이게 645. 그럼 이걸 풀면 A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7 나오나요? 아무튼 되지? 확인해봐. 7 왔는지. 야, 빨리빨리 안 하냐? 됩니까? 7 나올 거야. 그러면 결국 가장 작은 자연수가 누구야? 7. 얘가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맞아요. 왜 이렇게 빨라요? 왜 이렇게 빠르냐고? 네가 문제 계속 풀어봐. 그럼 이렇게 돼. 니네가 자꾸 산수를 안 하니까 내가 산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십몇 년을 수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빨라지겠지. 자, 12번. 그냥 눈으로 보고 가자. SN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공식 바로 쓸까? 1반항 A에는 6n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네? 아, 네. 마이너스 4. 6n 마이너스 4. 맞죠? 네. 그리고 2항부터. 그러면 A1이라는 1항이 뭐가 되겠니? S1이랑 똑같은 거니까 바로 대입해서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야, 숫자 대비 못하냐? 그러면 A1이 얼마야? 3이지. 맞아요? 그럼 A10은 아까 전에 우리가 1번을 찾은 게 6n-4였잖아. 대입하면은 56이 되겠지? 그럼 3에다 56 더해서 결국 정답 얼마로 찾으면 돼요? 59가 정답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찾는 거지. 근데 12번 문제를 일부러 말로 풀었어. 공식 쓰지 말고 집에서 여러분들 숙제할 때는 SN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걸로 한번 풀어봐. 저 여기서 A1 어떻게 돼요? 2항부터잖아. 네. 1항은 그럼 뭐야? A1은 S1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S1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이렇게 돼서 나오잖아. 맞지? 네. 이 경우에서 A1이라는 첫 번째 항은 S1이야. S1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S에다가 직접 대입해서 A1이 3이 되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문제들 다 풀어봤어.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 계산이 많을 뿐이야. 알겠죠? 산수 열심히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뒤로 가자. 뒤로 가자. 어우. 이쪽으로 좀 지우면 날라나? 똑같아. 똑같아. 더 아파. 자세가 점점 이렇게 굽어. 자, 여기서 잠깐 끊어.